네, 오늘 이제 작가님들과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이제 저희가 여러 순서들을 구성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작가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질문을 몇 개 준비를 했는데 우선 작가님들 그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시속 300km의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TGV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래퍼를 하는 한국인 래퍼 가수 아웃사이더고요. 오늘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작곡가이자 드라마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레드보스라고 합니다. 오늘은 팝아트 작가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정말 공통점이 있으신 게 음악을 하시면서 또 이 미술 작업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작가님들은 어떤 스타일의 작업을 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한 분씩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워터컬러와 패브릭 콜라주를 활용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채화 물감으로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고요. 그 외에 패브릭 원단을 물감처럼 이렇게 재단을 해서 붙여서 작품을 만드는 팝아트 스타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웃사이더 아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 전문적인 미술이나 회화 교육을 받지 않은 작가들이 자신의 어떤 생각과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담아내는 걸 아웃사이더 아트라고 하는데 또 마침 제 이름이 아웃사이더고요. 그래서 제 작품들은 그림이건 음악이건 아웃사이더 아트라는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있고요. 저는 민화를 그립니다. 네, 민화를 그리게 된 이유는 혹시 제 노래 중에 외톨이란 노래 아세요? 다들 아시죠? 네.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은 어디 없나? 그쵸? 네,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서 우리 모두한테는 상처와 외로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아픔을 꺼내놓은 음악인데도 전 국민이 들어주고 공감을 했다라는 게 우리는 겉으로 웃고 감추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마음속에 누구나 상처와 외로움을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 상처와 외로움을 감히 치료해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면 덜 아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그 그림 안에, 화폭 안에도 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특별한 한 명의 사람보다 저는 평범한 모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선 후기 때 서민들이 많이 그리던 민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그리던 그림이고요. 서민들이 그리던 그림이요. 실용화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삶을 사는데 필요하고 담겨 있었던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던 게 민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도 민화를 그리는 작가들이 생겨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기술적인 것보다 메시지적인 일상의 삶을 담다 보니까 민화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렇게 그리다가 저에게 또 하나의 직업이 있는데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저는 반려동물학과 전임 교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동물이 인간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태계 안에서 모두가 공존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생물들의 죽음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물들의 죽음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생명을 좀 넣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브제를 생물 오브제만 씁니다. 네, 그래서 제 작품들을 보시면 민화라는 기본적인 바탕 안에 그 위에 비단벌레 건날개라든지 아니면 민화 중에 초충도라는 작품들을 그릴 때는 실제로 제가 구입한 혹은 제가 구한 혹은 제가 채집한 실제 곤충들을 박제된 곤충들을 초충도 안에 담아냅니다. 그래서 죽었지만 그 친구들의 생명이 그림 안에서는 다시 살아서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오브제를 쓰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비단벌레 건날개를 제일 많이 쓰는데 제 작품 보시면 이제 반짝반짝한 게 비단벌레 건날개예요. 이 친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브제인데 편견으로 인해 희생된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게 뭐냐면 비단벌레가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물이라는 건 그만큼 희소하다는 겁니다. 개체수가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개체수가 왜 얼마 없게 됐냐를 제가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물론 인간의 어떤 자연 개발과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인간의 편견과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이 비단벌레가 살아있는 나무를 갉아먹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해충이라고 분류가 돼서 사람들이 비단벌레를 또 많이 해충처럼 보고 박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러다가 개체수가 현격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멸종 위기종이 됐는데 근데 몇십 년 후에 연구 결과가 다시 나왔는데 이 비단벌레는 살아있는 나무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죽은 나무만 먹는데요. 네, 해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정보와 편견으로 인해서 이제 개체수가 거의 없어진 이 비단벌레를 화폭 안에서만큼이라도 담아내자. 이 친구들의 이 영롱한 빛깔을 화폭 안에 담아서 죽어서도 그 한을 풀어주자 라는 의미로 오브제를 쓰고 있고요. 저는 민화의 바탕으로 생물 오브제를 쓰는 작가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두 작가님 모두 음악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잖아요. 작곡가 그리고 이제 뮤지션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조금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제가 사실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온 국민들이 다 힘들었지만 특히 저희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특히나 공연 쪽 일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수많은 갈등 속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라는 걸 난생 처음 겪게 됐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또 돌아가시고 심지어 저는 또 아버지랑 그닥 사이도 좋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굉장히 그 여운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 지인들이 그 당시에 미술 심리 치료라는 게 조금 유행할 때였었는데 미술에 밑자도 모르는 지인들이 저한테 화구를 사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물감과 팔레트, 어떤 분은 저한테 캔버스를 사주면서 제가 무작정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남아도는 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기억에 남아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계속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에서 많이 좀 벗어나 있더라고요. 사실은 코로나 때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되었지만 저한테 정말 그림이 어떻게 보면 저를 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좀 각별한 인연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 때문에 그렸어요. 아이랑 어떤 걸 하면서 놀아주면 가장 좋을지가 제 화두였었거든요. 저는 한 5년 정도 일산에서 키즈 카페를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아이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랑 같은 눈높이에서 나도 즐거울 수 있을까? 억지로 놀아주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냥 같이 좋아하는 걸 하면은 안 힘들어요. 그냥 같이 노는 거니까. 그럼 뭘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키즈 카페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처럼 저도 눈이 낮아져서 그런지 혹은 그게 높아진 거일 수도 있어서 그런지 그냥 아이가 뭘 가장 좋아할까? 그리고 이왕이면 뭘 하면 좀 더 집중해서 오랜 시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림을 같이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동물과 관련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동물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도 많고요. 한 500마리 정도 동물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이 동물을 보면서 아이랑 같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중에 저는 특수동물들을 주로 다루는데요. 다양한 아름다운 양서 파충류들을 중심으로 제가 키우고 있는데 그 친구들의 패턴, 모프, 색깔 이런 게 너무나 정말로 다양하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명품 브랜드들과 콜라보할 때도 항상 이런 파충류들이
사실 되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는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알고 나면 특별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같이 그리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재밌어서 그리고 더 잘 그리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만 그리고 싶지 않고, 왜냐면 그림만 그리면 한계가 있더라고. 시간적 한계가. 하루 온종일 놀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야기를 같이 담아보자.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랑 같이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문장을 이야기하면 아이가 그 다음 문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에 대해 관심을 되게 많이 갖게 됐었고, 그런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전래동화 그리고 민화를 더 좋아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의 스토리가 담겨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스토리와 이 그림을 선택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민화를 선택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또 동물이 옆에 있다 보니까 동물 오브제가 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웃사이더 아트는 정말 그냥 삶이라고 할까요? 제 안에 있는 삶, 저의 삶은 키움이라는 키워드 안에 있거든요. 아이를 키우고, 학생들을 키우고, 후배를 키우고, 동물을 키우고, 마지막으로는 그림을 그리면서 나를 키우는 작업. 네. 저한테 그림은 나 자신을 키우는 마지막 작업이지 않을까. 왜냐? 끊임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살아야만 기록할 수 있는 저의 표현 방식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됐죠. 아이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듣다가 궁금해진 게 있는데, 어쨌든 작가님들이 이제 각각 그 계기들이 있었잖아요. 아이, 그리고 코로나 때 힘들었던 그 시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작품 생활을 계속 하시면서 그 모든 작품들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 작품 중에 30개의 리챔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리챔 다들 아시죠? 그 밥 반찬으로 구워 먹는 햄. 그 작품이 저는 제일 기억이 남네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림을 그렸던 사람도 아니고 그릴 줄 아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 작품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사실은 그 에너지로 지금까지 작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좀 뭐랄까 좀 특별하고 소중한 작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다음 질문에 제가 그걸 답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단 벌레 날개를 주로 오브제로 쓰다 보니까 민화 작품명 앞에 비단을 좀 많이 붙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변 선령도 앞에는 비단 어변 송령도라고 이름을 붙여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은 수원 컨벤션 센터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 걸려 있습니다. 네, 10월 6이라는 고깃집이고요. 저랑 제가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건 1도 없습니다. 네, 그냥 제 작품을 구입해 주신 고객님께서 10월 6일에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10월 6이라는 고깃집을 차리셨는데, 여기에 되게 엄청 애틋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판교에 있는 한 곳에서 작품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매일같이 오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한 작품, 제 작품 앞에서 계속 그것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연찮게 저도 그걸 몇 번 보다 보니까 직접 작품에 대한 좀 도슨트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다가가서 먼저 여쭤봤죠. 왜 이 작품을 보고 계시냐? 그 작품이 비단 어변 성령도였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아들도 같이 있었는데 어머니 이렇게 비닐을 쓰고 계셨고, 대기업에서 이렇게 회사를 잘 다니시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하시느라 머리도 비닐을 쓰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살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하셔서 그런지 항암 치료를 하고 하시면서 거의 다 나아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삶을 그냥 흘러가듯이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내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서 고깃집을 차리시겠다고 결심하신 거죠.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10월 6일이라는 이름을 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것을 운영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고깃집을 차리시면서 거기에 본인의 오롯이 자신이 넣고 싶은 인테리어, 넣고 싶은 소품, 넣고 싶은 것들을 다 이제 구입하시면서 행복을 느끼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작품을 보는데 왠지 자신의 무언가 심정과 환경과 상황과 맞닿아 있다고 느끼셨나 봐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저도 그 작품을 형님께서, 배드부 선생님께서,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때 그렸었거든요. 코로나 때 저도 무대도, 음반도, 그리고 제가 운영하던 키즈카페도, 심지어 저희 키즈카페는 500평이었어요. 네. 경기도에서 전국 매출 2등 하던 키즈카페였거든요. 네. 너무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면서 저는 한 달에 1억씩 마이너스를 그렇게 20개월을 버텼어요. 마이너스 20억 원을 오로지 제 모든 자산을 다 담아서 현금으로 담아서 만든 공간이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때 형님처럼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오히려 그림을 더 그리면서 제 영혼을 담았어요. 민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신의 삶의 영혼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과거 급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키워드들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변성룡도라는 건 물고기가 용이 되고 싶어하는 그 과정이에요. 네, 물고기가 용이 돼서 하늘로 승천하고 싶은 모든 우리가 바라는 희망의 운들이 담겨 있는 작품이거든요. 네, 그 작품을 좀 큰 작품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한 8개월 동안 그린 것 같은데 8개월 동안 계속 매일같이 그거를 칠하고 그리고 오브제를 붙이면서 작업을 하면서 언젠가 이 코로나가 끝나겠지, 언젠가 이 어둠이 가시겠지, 그러고 나면 난 다시 용이 되어서 노래할 수 있을 거고 누군가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담아서 그렸던 작품인데 그런 영혼이 느껴지셨었나 봐요. 살고자 하시는, 그리고 다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고자 하셨던 그 어머님의 마음이랑 잘 맞닿았는지 그 작품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작품이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치로 무언가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선뜻 그 작품을 너무 간절히 원하셔서 이 작품을 꼭 10월 6 고깃집에다가 한가운데다 전시하고 싶다고, 걸어놓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그 작품을 이제 제가 직접, 저는 작품이 원래 판매되면 직접 갑니다. 제가 직접 배송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직접 제가 추가적 오브제 작업도 해드려요. 완성된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작품 보시면 아직 덜 완성된 작품들이 있어요. 완성은 그 작품의 주인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그분의 이야기와 사연을, 이 작품을 구매하시게 된, 원하시게 된 사연을 듣고 그 사연에 맞는 생물의 오브제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생물을 어떻게든 구해서 마지막으로 오브제 작업을 댁에서 해드립니다. 네, 그게 제가 이 작품 활동을 하는 또 다른 행복이고 낙이고 해야 되는 의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비단 어변 성룡도 정말 이 작품의 뜻과 맞닿아서 그 작품을 주인이 되신 그분께 드렸던 비단 어변 성룡도가 저한테는 가장 뜻깊은 작품이고 하나의 사연이지 않나, 스토리지 않나 싶네요. 작가님은 그러면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30개의 리챔이라는 저의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전 사실 그림을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40이 넘어서 이제 그림을 하게 됐었고, 코로나 시기 때 그림을 하면서 정말 너무 지식이 없었죠. 그래서 그림을 혼자 그리면서 유튜브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 유튜브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틀어놓고 계속 듣는데 앤디 워홀이라는 팝아트의 대가가 있으시죠. 그분의 에피소드 중에서 32개의 캠벨스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작품의 탄생 배경을 보니까 그분이 점심때마다 캠벨스프랑 커피를 20년 동안 드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먹었던 다양한 종류의 캠벨스프 32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같은 음식을 3일 동안 드실 수 있겠습니까? 예,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항상 점심 때마다 햇반이랑 리챔이랑 김이랑 이렇게 해서 한 6개월째 먹고 있더라고요. 예. 뭐 총각의 삶이죠. 예, 결혼 전이었으니까. 그렇게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거 내가 먹고 있는 이 리챔이란 캔햄이 앤디 워홀의 캠벨 수프랑 비슷한 게 아닐까. 그럼 내가 한국판 캠벨 수프를 한번 그려봐야겠다라고 해서 30개의 리챔이라는 작품을 제가 그렸어요. 그리고 그걸 첫 전시 때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그게 SNS를 이렇게 타고 퍼지면서 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게 동원 리챔이거든요. 처음에 겁이 났어요. 나를 고소하려고 하는 어떡하지? 그림 하나 잘못 그렸다고 인생이 아작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림 한 점을 그 전에 지인들한테 3만 원씩 받고 팔고 3만 원을 저한테 주고 사가면 너무 고마워서 밥을 3만 원짜리 샀어요. 왜냐? 마음이 고맙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왜 내 그림을 사줘? 너무 고맙네. 사실 좋아서 샀다기보다는 저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사줬다가 맞는 표현이겠죠. 제가 동원 F&B의 그때 담당 직원한테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거 다 기부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회장님이랑 같이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구피플이라는 그 구호단체에 난치병 어린이 수술비로 긴급 수술비로 1,000만 원을 기부하고 나머지는 간평에 있는 그 꽃마을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1,000만 원을 기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갑자기 좀 그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또 동원에서 기사도 많이 내주시고 동원 선물 세트를 또 만들어 주셔서 그게 이제 전국에 발매가 되면서 이슈가 됐죠. 사실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없었다면 제가 과연 그림을 계속 그렸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우울증도 좀 벗어났었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해야지라고 하던 찰나에 그 계기로 아 내가 그림을 그려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30개의 리챔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 작품은 지금 동원에 있나요? 네, 동원 F&B 본사 정문에 엘리베이터 옆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네네. 음악과 미술 각각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거에 더 끌리시는지 그리고 이제 음악 할 때의 모습과 그림을 그릴 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웃사이더 작가님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음악은 저한테는 독존 같은 거예요. 독존. 혼자 존재한다는 거죠. 독존. 네. 저를 위해서 만들어요. 네. 저는 대중음악 가수가 아니고요. 제 이야기를 하는 래퍼고요. 외톨이란 노래도 올곧이 제가 아파서 쓴 노래고요. 제가 외로워서 쓴 노래예요. 감히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쓴 게 아니라 누가 내 상처를 좀 치료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소리 냈던 것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1위를 하게 되고 대중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게 돼서 많은 분들이 저를 대중가수로 알고 있지만 저는 저를 위해서 음악을 하고요.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음악의 작업의 과정은 혼자 존재하는 독존이고 저에게 좋은 음악은 내가 의도한 걸 얼마나 표현해냈는지 네. 남들이 좋아해주는 건 타인이 좋아해주는 건 감사한 마음이고요. 감사한 거죠. 제가 원하지 않았던 작품이 누군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땐 제 스스로 되게 부끄러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품 활동을 요즘 많이 더디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데뷔 20주년이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한동안 작품을 많이 못 냈던 이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이제 저의 어떤 하고 싶은 혼자만의 이야기들이 점점 더 줄어들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다시 이제 혼자가 돼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음악 작업을 해서 다음 주에 오랜만에 정규 5집 앨범이 12월 21일 저녁 6시에 발매가 됩니다. 네. 네, 올해는 거의 한 5년 이상의 작업했던 작업물들이 담기는 앨범이고요.
혼자 싸워야지만 할 수 있는 혼자의 기록이 저한테 음악 독존이라면 저에게 작품 활동은 공존이에요. 아이 덕분에 그리기 시작했고 동물들 덕분에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작품을 혼자 그리기도 하지만 같이도 많이 그립니다. 어머니랑 그린 작품도 있고요. 저희 아이랑 그린 작품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놀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작품 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모두의 손길이 다 있고 저는 그게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도슨트 해주시는 분께서 질문을 좀 은근히 많이 받은 게 있다고 하셔서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작품 전시존의 우측 끝쪽에 있는 비단 호작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까치와 호랑이가 같이 있는 미나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비단벌레 건날개로 이제 호랑이 등에 용처럼 이렇게 갈퀴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발 밑에 V자로 두 개 비단벌레 껍데기가 V자로 떨어져 있는 거를 보고서 이거는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 왜 바닥에 이 벌레 껍데기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요, 아이가 저 그림 그리는데 옆에서 밥 먹다가 반찬 국물이 튀었어요, 거기에. 근데 너무 애가 미안해하는 거예요. 저 애가 진짜 착하거든요. 아빠 그림에다가 내가 이걸 망쳤나 봐. 엄청 조마조마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착한 아이죠. 근데 저는 아이가 더 중요하니까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단벌레 껍데기를 가지고서 아빠가 이 껍데기를 어느 위치에다가 놓을지 잘 고민 중이었는데 우리 아이가 여기다가 놓으라고 점을 표시해줬구나. 고마워 로우나. 이러고서 거기다가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아이가 되게 웃더라고요. 행복해하면서 그럼 아빠 나도 이거 같이 그린 거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혹시라도 나중에 누군가가 이 작품을 가져가게 되면 너한테도 지분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또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즐겁게 함께 그립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항상 작업하는 그 즐거운 시간, 일상을 담는 시간, 공존이 저한테는 작품 활동을 하는 그림에 대한 작업이고요. 지금은 그 두 가지를 같이 공존해서 사실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뭐가 더 좋다가 아니라 나 혼자서 외롭게 싸워야 되는 전투적인 삶이 있지만 또 그 뒤에는 누군가와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삶이 있고 또 누군가와 함께 삶을 나누면서 내가 조금 나태 나약은 아니더라도 날카로움을 잃어버렸나 싶을 때쯤에는 다시 음악 창작으로 돌아가서 날카로운 저를 다시 마주하는 이 이중적인 삶이 둘이 공존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지금의 제가 있고 행복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좀 다르다기보다는 음악과 미술이 저에게는 좀 묘하게 닮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선 저에 대한 소개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는 음악을 하듯이 그림을 그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로잉을 하고 스케치를 하는 부분이 멜로디를 만들고 코드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너무나 비슷하고 채색을 하고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이 편곡을 하는, 즉 제가 하고 있는 일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온전하게 그림을 그린다라는 느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계속 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붓을 움직일 때마다 마치 멜로디나 선율이 들리는 듯한 느낌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음악을 대하는 저의 자세는 좀 직업적인 느낌이 든다면 그림을 그릴 때 저의 모습은 되게 좀 신나 있고 설레야 한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즘은 그림을 그려야 될 일이 들어오면 빨리 들어온 곡 작업을 후딱 해치우고 빨리 그림 그려야지, 밀려있는 일들을 정리하고 빨리 그림을 그려야지, 뒤늦게 만난 첫사랑처럼 저한테는 그림이 아주 매우 설레이고 즐거운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비슷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4년이 넘으니까
각종 아트페어와 전시 일정이 잡히면서 신작을 빨리 마감해서 꺼내야 되니까 이거 이상하게 그림도 또 납기 준수가 되더라고요. 납기일에 맞춰서. 그래서 저도 좀 게으른 편이라 그림을 띄엄띄엄 그리다가 이제 출품하기 한 2, 3일 전부터 밤을 새기 시작해서 요즘 최근에 좀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부지런히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더샵 갤러리에서 전시도 하시고 토크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전시장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되게 놀랐어요. 당연할 수도 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아까 커피를 마시는데도요. 이게 회전 초밥 접시가 돌아가는데 저도 그 생각을 회전 초밥 들어왔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거 초밥을 주는구나. 네. 초밥까지 주시는구나 했는데 그 위에 친환경 소재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스코가 친환경 소재들을 또 환경에 대해 중요성을 또 이렇게 어필을 하고 또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영상 본 것처럼 시작부터 지금 이 공간까지도 공존을 무언가 생각하고 만들어진 곳이지 않나. 그래도 마치 작품 안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건물 안에 자체가 다 작품인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하나가 다 되게 이유가 있어서 만든 딱 그 공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시 포스코. 1층에 들어오자마자 하늘에 이렇게 물이 떨어지잖아요. 와 이거 뭐지? 관장님 작품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너무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한 번만 이렇게 감탄한 게 아니라 1층에서 이미 떨어지는 그 물을 보고 뭐지? 와 이건 정말 구석구석 다 작품이구나. 층을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바로 2층을 가지 않고 4층을 먼저 갔어요. 갔는데 보셨다시피 너무 이쁘게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관장님 작품이에요. 근데 이 포스코는 정말 층마다 정말 하나의 테마와 작품이 어우러져 있는 공간이구나. 이런 곳에서 전시를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전시를 합시다 라고 했는데 정말 제가 티를 좀 덜 냈거든요. 사실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렇게 그림을 전시를 하게 됐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단순한 전시장에 그림을 건 게 아니라 작품 속에 작품이 들어간 느낌. 그래서 작품과 작품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좀 뭐랄까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들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 말씀해 주시면 관객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동물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근데 이제 동물은 본능에 충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본능 이상의 가치를 쫓는 존재입니다. 동물이 쫓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생존이에요. 네. 사는 것, 먹는 것이 동물한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인간이 쫓는 것은 생존 이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번영이라고 합니다. 그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물리적 다양한 부분의 번영이겠죠. 그래서 번영은 사는 것, 먹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 잘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잘은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잘이 타인의 기준에 맞춰진 건 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스스로의 기준에, 내가 정한 가치 기준에 맞춰진 잘을 했었을 때 내가 행복함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우리에게 잘 사는 법은 결국 내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해서 웃을 수 있는지를 빨리 발견해서 꾸준히 발전시켜서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찾아서 내 가치대로 번영하는 것처럼 저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도 가사를 쓰고 오늘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오늘도 그림을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작가님과 좋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되게 충만해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잘 온 것 같고요.
그림기를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나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제가 사실 그림으로서 소소하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지금 현대나 후대에 많은 그런 국민들에게 잊혀져가는 그런 분들을 좀 다시 알리고 그런 분들이 남긴 소중한 그런 문화유산들을 계속 지켜나가고자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대한사회복지회랑 콜라보를 해서 한국이 지금 저출산에 직면해 있고 그걸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자라는 뜻으로 아이가 미래다라는 그런 작품을 선보여서 지금 이 추운 날에도 전국 각지에 벽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한국의 독립투사들을 제가 이렇게 팝아트로 재해석해서 그린 작품들을 한국과 해외에 전시를 하면서 이런 인물들이 한국에도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알리고 있고요. 제가 이틀 뒤에 이제 프랑스에 갑니다. 프랑스 앙데팡당 전시에 참가를 하면서 또 한국 작가를 대표해서 또 좋은 작품들을 해외에 선보이면서 앞으로는 국내와 함께 해외에서도 좀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